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봐야 할까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쐈다는 것은 지난 그 화성 12호를 쐈을 때하고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그 일본 측의 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동북쪽 방향으로 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화성 12호도 일본 동북쪽의 그 아오모리 그 하고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갔는데 만약에 일본을 통과를 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장거리 비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만약에 일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예. 그런 기술을 보여주려 하다가 실패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을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갔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지난번에는 2,700km를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2,700km보다 훨씬 많이 나가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이번 사격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자세한 발사 자원이 나와봐야 그 목표를 뚜렷이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다시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런 도발 시도의 목적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그 화성 12형을 가지고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발표를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바로 6차 핵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거의 수소폭탄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과시를 했고, 그 6차 핵실험의 위력을 그 38 로스 같은 경우, 존스 홉킨스대 38 로스 같은 경우에는 250킬로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60킬로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 같은 경우는 무려 1.5 메가톤 이상이라고 이렇게 각각 다른 발표를 했었는데, 예. 뭐 어떻다 하더라도 100킬로톤이 넘는 굉장히 강한 위력의 핵폭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면 정말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대해왔던 그런 조금 약간은 그 여유로운 자세로 대할 수 없는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탄두, 즉 위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을 향해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난번에는 뭐 그 말로만 괌을 공격하겠다라고 했고 공격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이제 괌이 북한에서부터 3,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이제 화성 12호를 지난달 28일인가요? 그때 발사를 했을 때 29일이군요. 지난달 29일 날 역시 똑같은 오늘과 같은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을 때 다른 그동안의 예상과는 달리 3,400km를 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날릴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2,700km를 날렸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북한의 미사일의 어떤 그 사정거리 능력이 좀 미국을 공격하기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괌을 공격하는 것하고 알래스카나 하와이, 그리고 아예 뭐 미국 본토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하고는 약간 또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앵커리지가 북한에서 6,000km,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가 7,500km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쏜다면 예. 최소한 6,000km는 쏘아서 미국의 본토 주의 하나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동북쪽으로 쏜다면 그 하와이와 알래스카의 중간 지점쯤에 낙하를 시켜서 그 6,000km, 즉 앵커리지 정도는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일본 동북쪽으로 날아갔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사거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한미 당국은 또 ICBM급으로 추정되는 발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건데 사거리에 그렇다면
그 전에는 괌에 살짝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나요? 괌에 이제 3,400km가 괌인데 2,700km만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긴장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미국 국민들을 바짝 긴장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 이제 핵실험해서 100킬로톤, 200킬로톤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자기들하고 협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리고 자기네들 좀 더 자극하고 계속 한미연합 훈련하고 또 여기 그 동북아시아에 계속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무기 체계들을 집중시키고 이러면은 미국 정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이다. 첫 번째는 안전,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대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 뭐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북한의 현재의 목표라고 봅니다. 예. 네, 또 그 뉴스 속보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동시에 우리나라도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라면서 이전 도발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잠시 후 오전 8시부터는 NSC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북한에 어떤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과 동시에 우리도 현무를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를 다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는 킬체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 킬체인이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하려고 할 때 네.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30분 만에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것이 킬체인인데 쏘기 전에 아예 때려버려서 쏘지 못하게 하겠다가 킬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쏨과 동시에 우리도 현무를 쐈다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건 뒤의 일이고 공격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먼저 공격해버리니까 함부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라는 사인을 우리가 주었고 예. 또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지 불과 뭐 1시간여 만에 그 NSC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사실은 지난 정부 또 그 지지난 정부의 패턴보다는 훨씬 더 발빠른 대응이죠. 따라서 현재 정부가 안보에 조금 좀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군 수뇌부에서 북한 도발 억제의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전략 무기를 전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6차 핵실험 이후에 아직도 사격 훈련만 하고 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특히 핵잠수함 중에서도 핵무기가 탑재된 전략 핵잠수함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즉 동해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또는 우리 동해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작전을 하겠다라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이야 뭐 원래 일본에 있던 게 동해로 들어오든 일본에 있던 어쨌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칼빈슨이나 티어도 루즈벨트 이렇게 지금 출동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항공모함을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보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항공모함 최소 레이건하고 합해서 2척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유엔이 대북 제재를 발표한 지 약 이틀여 만에 이렇게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사실 유엔 대북 제재 방안도 원유 공급 전면 제한이 아니라 제한적인 제한만 하면서 사실 물타기 결의안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북한이 감행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더 강화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안이 강화될 가능성 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마지노선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선이 있어요. 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은 어찌됐든 반미 정권 아닙니까? 예. 네. 친중, 친러를 떠나서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반미 정권이 그 국경 지역에 이렇게 그 완충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자신들이 안전하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반미 정권이 사라진다면 두만강과의 그 러시아의 국경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에서의 중국 국경에 그 주한미군의 지상군이 비교적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자기네들의 그 수도와 98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태죠. 네. 지상군이 온다는 것은 따라서 이 한반도 북쪽에 반미 정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정권이 사라질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원유 한 400만 배럴 그리고 정유된 정유 한 400만 배럴 즉 합해서 한 800만 배럴을 1년에 쓴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원유는 뭐 400만 배럴 그대로 하고 정유 중에서 이제 400만 배럴 중에서 200만 배럴만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4분의 1만 깎인 거죠. 예. 따라서 북한이 죽을 만큼은 아니다. 좀 힘들고 아쉬울 만큼은 되는데 200만 배럴 깎였으면 사실은 전쟁 비축률을 풀면 됩니다. 풀면 경제는 그대로 돌아가고 뭐 경제가 조금 돌아가지 않게 만들려면 북한 요즘 자동차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량을 좀 제한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200만 배럴 없어져도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여기에서 더 이상 정말 북한 정권이 무너질 만큼 더 이상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다음 달 11일이 노동당 창건일인데 네. 이 날을 또 전후해서 핵 도발 가능성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미사일 발사의 재원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이게 정말로 한 6,000km 날아갔다면 사실은 뭐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그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가격, 대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제가 김정은이라면 핵실험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0킬로톤 이상의 핵실험을 했는데 더 이상 사실은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을 자극하려면은 계속 이제 그 6,000km가 알래스카, 7,500km가 하와이, 그리고 8,500km, 9,600km가 되면 LA입니다. 예. 그래서 9,600km를 중부 태평양 아니면 남태평양 쪽으로 날려보낸다면 정말 LA가 사정권에 들어간 미사일을 쏜다면 이거는 정말 그 LA가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들어줘라 북한을. 예. 요구를 들어줘라. 아니면 저 북한을 저대로 놔둬도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LA까지 사정거리가 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잠시 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게 벌써 이번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공격용 무기를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일본은 그동안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아예 미사일 선제 타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타우러스 미사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일본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일본은 현재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요.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폭탄도 없습니다. 예. 단지 그냥 그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반 그냥 그 유도되지 않는 폭탄하고 그리고 적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냥 공대공 미사일, 전투기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적의 함대가 일본을 공격하려 하면 그걸 또 이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공대 함 미사일 그리고 배와 전투기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장거리에서 땅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나가면 아베 총리가 정말 그동안 보통 국가와 헌법 개정에서 보통 국가와 하기로 하고 싶고 또 군대도 보통 군대화 하고 싶고 뭐 그런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따라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그런 그 선제 공격 무기를 보유하자라는 여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사실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원안보다 좀 약화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좀 표시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단계적으로 강화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600만 배럴의 원유 정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크게 또 양보를 해서 또다시 200만 배럴을 깎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도 양보하고 그렇게 천천히 해서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 시간은 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정도도 남지 않은 시간, 자칫 한 6, 7개월만 지나면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미국 편도 아니고 세계 편도 아니고 우리 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또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2,000km 해상에 떨어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는 일본 영공을 지났지만 1,180km 해상에 낙하하면서 이번 거는 더 발전한 미사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홋카이도 동쪽 2,000km라면은 아마도 그 토탈로 다 따지면 한 3,700, 8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600에서 7,800. 그러면 이제 괌을 포위 사격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6,000km는 안 보여주고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살라미 전술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6,000km, 그 다음에 하와이 공격할 수 있는 7,500km, 그 다음 LA 공격할 수 있는 9,600km, 그 다음으로는 워싱턴 DC를 공격할 수 있는 1,500km 이런 식으로 계속 살라미 전술로 끊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3,600에서 800km 이 정도 사정거리 가지고는 물론 미국이 대단히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화들짝 놀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마지막 요구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화성 14형 또 북극성 3형 같은 신형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더불어서 또 그 신형 미사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핵미사일의 다종화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9,600km LA 그리고 1,500km 워싱턴 DC 이런 데를 공격하려고 하면 화성 14형을 보여줘야 화성 14형이 이제 그 정도까지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테고 화성 12형 가지고는 LA 앵커리지나 그리고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자신들이 공격하고 나서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제 SLBM을 보여주면 SLBM이 완성되는 순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쓸어버린다 해도 잠수함이 물밑에 살아남아서 미국에 보복 공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SLBM이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이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게 이제 북한의 최대 마지막 핵 보유의 마지막 단계다.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달리겠죠, 지금.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합참이 북한 미사일 최대 고도가 770여 킬로미터, 그리고 비행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로 지난번 탄도미사일이 550여 킬로미터, 또 비행거리가 2,700킬로미터였던 거에 비하면 많이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이 기술이 향상된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기술이 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부터 괌까지가 3,400km 그리고 북한 북쪽에서부터 재면은 한 3,700km 되니까 딱 이 미사일은 괌을 공격하려고 만든 미사일이었고 괌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770km 상공을 날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최대 고도가. 그러다가 이제 그 낙하를 했는데 대기권이 원래 80에서 100km부터는 외기권이라고 그래요. 우주죠, 우주. 그러면은 이제 770km까지 올라갔으면 완전히 우주까지 진출했다가 다시 재돌입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돌입 기술을 완전히 보여준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되려면 네. 예. 그 실제 비행 고도는 1,500에서 2,000km 정도 이상으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탄도 네. 비행을. 예. 그러면 이제 1,500에서 2,000km 이상을 비행을 하다가 다시 재돌입할 때의 속도와 770km를 비행하다가 재돌입한 속도는 다릅니다. 예. 아마도 이 770km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마하 15 이상을 찍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ICBM급 정도는 한 2,000km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재돌입을 하면 마하 20 정도의 속도로 지구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770km를 가지고 ICBM급의 재돌입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 다만 어쨌든 재돌입 기술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지만 미국 국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은 2,000km 이상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거의 2배의 속도로 지구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마찰열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게 마하 20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한 7,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이 발사 가지고는 완벽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돌입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모습들을 계속 살라미 전술을 써서 점진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제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란 듯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약간 아직은 미완성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IR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실하게 보여주었겠죠, 이번에. 예. 그러나 ICBM의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물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은 되지만 예. 네. 보여주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람이라기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봐야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지금 북한이 ICBM급의 재진입 기술도 가졌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ICBM급의 즉 한 2,000km 이상에서도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